자, 우리가 이제 JSON RPC 핸들러를 위해서 자,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직접 입력을 해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핸들러 로더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러, 여러분이 직접 하실 일은 사실 이 핸들러 로더를 코드를 굳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JSON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로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핸들러 인포에다가 등록하는 게 중요한 거죠. 또는 핸들러 인포가 아니라 컨피그 쪽에 만들었다면 컨피그에다 등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echo.js 파일을 만드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실 일인 거죠. 그러면 echo.js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 텐데요. 일단 여러분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웹서버에 API API라고 하는 패스로 들어온 것 같은 경우에는 JSON RPC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RPC라고 하는 방식으로 등록된 함수가 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echo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echo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응답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핸들러 로더라든가 핸들러 인포라고 하는 파일을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 echo라고 하는 파일에서 echo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그거를 직접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핸들러라는 폴더 안에다가요.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요. 자, echo.js라는 파일을 만들어 봅니다. 자, echo.js라고 하는 파일 안에다가 자, var echo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 보죠. 펑션이라고 하고요. 파라미터는 params.와 callback으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echo 함수를 module.export라고 하고 자, 여기 이거를 echo라고 할당을 해 볼게요. 자, module.export에 그대로 함수가 할당되는 방식이네요. 그래서 이 핸들러 info라고 하는 데는요, 이 파일 하나당 메소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파일 하나당 메소드 하나니까 사실 이 메소드 이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자, 이 파일 하나당 메소드 여러 개로 구성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함수를 module.export 안에 별도의 속성으로 추가를 하셔야 되겠죠. 자, Node.js에서 구성할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샘플을 하나 같이 해보는 거죠. 자, echo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자,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 자, console.log라고 하고요. 자, echo 호출됨이라고 로그를 하나 출력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파라미터가 전달됐으니까 파라미터가 어떤 건지를 한번 출력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console.log라고 하고요. 자, params 라고 한 다음에 자, json.stringify라고 하고 params 객체를 여기다가 텍스트로 출력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callback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callback은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보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러인 경우에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넣어야 되는데 에러가 없으니까 nul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온 params를 그대로 던져주고 싶다면 파람스로 넣습니다. echo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그대로 다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echo라고 하는 RPC 함수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핸들러 인포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버를 다시 실행했을 때 그게 그대로 로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로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클라이언트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웹페이지로 구성이 되고요. 웹페이지에서 저 echo라고 하는 서버 쪽에 등록된 함수를 실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echo라고 하는 저 기능을, 저 함수를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해 보기 위해서 퍼블릭 폴더 안에 자, echo.html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echo.html에서는 간단하게 자, 웹 문서를 만들고요. 자, 어떻게 해요? doctype html 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자, head 이렇게 입력하겠죠. 그 다음에 body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자, 헤드 안에 메타 태그와 자, UTF-8인가요? 자, 메타 태그와 타이틀 태그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echo 자, RPC라고 하고 echo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body 안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h3라고 하고요. 자, RPC echo라고 똑같이 한번 넣어보고요. br 태그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자, 텍스트 에어리어 하나 추가를 해봅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네임은 자, 뭐예요? 자, 데이터 인풋
또는 책에서처럼 메시지 인풋을 하셔도 되겠죠. 아이디는 자, 데이터 인풋 이렇게 저는 약간 바꿔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막 입력하면서 똑같이 하지 말고 약간씩 바꿔보면서 하시는 게 훨씬 적응하기가 좋겠죠. 자, 인풋 타입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버튼으로 해서 새로운 버튼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샌드 버튼 또는 책에서처럼 리퀘스트 버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리퀘스트 버튼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만들었고요. value라고 해서 버튼에 표시되는 글자가 자, 요청 이렇게 되도록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가 표시되는 게 필요하겠죠. 자, p 태그 넣고요. 결과라고 한 다음에 자, div 태그 만들고 div 태그의 id는 results라고 해봅니다. 이 안에다가 결과를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자, 서버 쪽으로 요청하는 게 필요하죠. 자, 요청할 때는 자, 여러분 여긴 저는 미리 갖다 놨는데요. jQuery.jsonrpc.js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책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필요하면 그 사이트 가서 다운로드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스크립트 src라고 해서 자, jQuery 일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자, JSON-RPC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라이브러리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담당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jQuery.jsonrpc.js라고 하는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추가를 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달러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펑션이라고 해서 함수를 집어넣으면 자, 우리 자, 로딩이 다 됐을 때, 문서가 다 로딩 됐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일단 처음에 뭘 할 거냐면 $.jsonrpc.setup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JSON-RPC를 위한 자, 초기화 정보가 필요하다면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endpoint라고 하는 속성을 넣고요. http라고 하고 localhost 땡땡 3000번에 우리 API라고 하는 요청 패스로 받도록 서버에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자, 아무것도 없게 할게요. 네임스페이스는 사실 뭔가 구분하기 위한 건데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넣어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밑에서 보면 리퀘스트 버튼이라고 하고 온클릭은 안 넣었죠. 그러면 책에서처럼 바인딩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달러 표시하고요. 샵 리퀘스트 버튼이라고 하면 저 리퀘스트 버튼을 찾아서 자, 바인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인드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자,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으면 함수를 등록해라라고 할 수도 있고 책에서처럼 그냥 클릭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선택적인 거니까요. 여러분이 자, 선호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var 데이터라고 할까요? 우리 데이터를 바꿨죠?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자, 달러 표시를 하고요. 샵 데이터 인풋이라고 하는 입력 상자가 있으면 텍스트 에어리죠. 거기에 입력된 값을 가지고 와서 데이터로 넣고요. 그 다음에 달러 표시를 하고 .jsonrpc.request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해 주면 됩니다. 이 함수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필요한 정보가 뭐가 필요하냐? 일단 메소드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이 메소드가 서버 쪽에 함수입니다. 우리 echo라는 이름을 등록했죠. 그래서 echo라는 이름을 넣어주면 echo로 요청을 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메소드 아니면 저기 echo를 여기다 바로 넣어 주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메소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볼게요. 자, 메소드를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넣었고요. 자,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d라고 하거나 params.라고 하거나 뭐 이런 정보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정보는 자, 객체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파라미터를 객체로 하고요. 그 안에 id라고 하는 거를 뭐 1001번 뭐 이렇게 넣어봅니다. 그 다음에 params.라고 하는 거는 자, 배열로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 입력받은 거를 그대로 자, 여기다가 데이터 이렇게 하면
자, 배열을 만들면서 첫 번째 원소로, 엘리먼트로 넣어주는 형태가 되겠죠. 자, success라고 하면 요청이 성공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 펑션이라고 해서 이 함수가 호출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게 input이라고 해서 한번 받아볼게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응답을 받았을 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자, println이라고 해서 자, 응답 받음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뭐야? json.stringify라고 하고 인풋을 넣으면 자, 문자열로 변경이 돼서 println의 표시가 되겠죠. 자, println 함수는 이전에 만들었던 거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error라고 하는 거를 함수로 등록을 하면요. 자, error라고 하는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rintln이라고 하고요. error 받음 이렇게 하고 에러 객체를 뿌려주시면 되겠죠. stringify라고 하고 에러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요청을 보내는 거니까요. 요청을 보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println이라고 하고요. 자, 요청을 보냈다라고 하면 되죠. 자, 여기에 이렇게 붙이고 메소드 자, 함수를 호출하도록 요청함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만들어 봤고요. 자, 이 밑에다가 println 함수 복사해서 만들어 넣으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봅니다. 펑션 println이라고 하고요. 자, 어떤 글자를 받으면 이거를 달러 표시하고 샵 results라고 하는 div 태그를 찾은 다음에 append라고 해서 붙여주도록 합니다. 자, p 태그 플러스 데이터 플러스 그다음에 슬래시 p 태그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println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 그 핸들러 인포라고 하는데 이 핸들러 인포 객체는 배열로 구성을 하시고 그 안에 이렇게 설정 정보가 객체로 들어가도록 구성을 바꿔줘야겠네요. 제가 이거를 객체로 해놨었네요. 자, 이걸 바꾼 다음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JSON RPC example 폴더 안에서 node app.js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서버가 실행이 된 거고요. 이제 클라이언트 웹 페이지를 띄워봅니다. 자, 이렇게 띄우고요.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고 요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응답받은 객체를 그대로 뿌려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result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배열 안에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객체를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 객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파라미터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파람스는 자, 안녕으로 되어 있네요. 그거를 그대로 전달을 했으니까 리절트도 요게 그대로 나온 거겠죠. 자, 그리고 JSON RPC 2.0 이렇게 해서 요게 자, 응답으로 갈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되겠네요. 자, 이거를 여기까지 해보시면 자, JSON RPC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듈 만드는 방법을 봤으니까요. 모듈을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